안녕하세요. 괴요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쿵쿵 박사입니다. 오늘도 얘기해볼 사건이 그거 너무 기대돼요, 오늘 거. 박사님 그럼 조금만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요. 네. 그럴 수는 없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또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먼저 듣고 올까요? 네. 고고! 2012년 봄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아담 듀는 친구 조셉 베어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자네가 꼭 봐줬으면 하는 슬라이드 필름이 있어.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아담 듀는 조셉의 집으로 갔고 조셉과 함께 슬라이드 필름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필름은 바로 이거야. 그 순간 아담은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작고 바싹 메마른 갈색의 생명체가 누워 있었는데 이 작은 생명체는 길고 가느다란 팔과 짧은 다리, 역삼각형의 머리와 크고 긴 눈구멍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담은 이 슬라이드 필름을 가지고 뉴욕에 있는 코닥 본사로 찾아갔고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1945년에서 1950년 사이라. 그럼 혹시 로즈웰? 이후 아담은 수소문 끝에 1947년에 로즈웰 공군기지에서 근무했던 퇴역군인 엘르아살 비나비데스를 만날 수 있게 됐고 그에게 슬라이드 필름을 보여주었다. 이건 그날 내가 로즈웰에서 봤던 그 외계인이군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당신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은 소름이 돋았고 당분간 슬라이드 필름의 존재를 감추기로 했다. 3년 뒤 아담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당신이 로즈웰 사건과 관련된 슬라이드 필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그것에 대해 좀 더 파헤쳐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흥미를 느낀 아담은 슬라이드 필름을 멕시코 법의학 연구소로 가져갔다. 몇 주간의 분석 작업이 끝난 후 슬라이드 필름 속 생명체는 갈비뼈가 10개가 아니라 4개뿐이며 골반뼈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인간의 몸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0가지 이상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여줬다. 이런 결과에 아담은 2015년 5월 5일 슬라이드 필름을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담이 3년간 숨겨왔던 슬라이드 필름이 과연 로즈웰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 박사님. 네. 이게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고 끝냈던 UFO가 있냐 없냐, 외계인이 있냐 없냐의 질문에 동지부를 찍은 듯한 그런 사건 같은데요? 2015년 5월 5일에 네. 로스웰 사건은 좀 어느 정도 잊혀져가는 사건이 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담 듀와 제이미 마산이 이걸 공개했을 때 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네. 돈을 내고 유료 입장을 해서 오는 건데 거의 7,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였고 아담 듀라는 사람이 조셉이 가져온 그 슬라이드 필름을 보기 전까지는 UFO나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다큐멘터리 감독, 비디오 아티스트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슬라이드 필름을 보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편집증적인 네네. 증상 같은 걸 보여요. 자기 집 앞에 하얀색 밴이 이렇게 써 있으면 네네. 못 견디는 거야. 큰 밴 같은 것만 이렇게 와도 네네. 피신해야 된다고 부인에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산텔리 필름이라는 로스웰 외계인을 해부하는 동영. 네네네네, 맞아요. 2006년에 가짜다라는 게 세상에 드러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네. 과연 로즈웰의 외계인을 미군이 수거해서 간 건 맞냐? 방문한 건 맞냐? 근원적인 이제 질문부터 던져요. 그럼 이 슬라이드 필름은 뭐 조작이다 뭐 이런 그것도 조작은 없어요. 아, 조작은 조작은 없고 없고요. 이 슬라이드 필름 속에 작은 개생명체, 네. 그냥 작은 소년이에요. 네? 2살짜리 소년의 미이랍니다. 그 로스웰 사건이랑 관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밝혀지죠. 법의학 연구소가 네. 이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담하고 마산에게 네. 갈비뼈가 10개가 아니라 4개다. 골반뼈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몸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0가지 이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 아니잖아요. 이들이 말했던 인간의 기준이 성인이에요.
2살짜리 소년의 미이라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2살짜리 소년의 미이라라는 게 실제로 그 필름 안에 있어요. 아, 2살짜리 소년이야 이런 말을 해요? 아담 두가 봤던 사진은 외계인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미이라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작은 이렇게 그 안내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안내 카드가 비대 반사로 인해서 안 보여요, 글이. 네. 근데 미국의 네티즌 사대가 플랜카드에 글자를 복원해냅니다. 복원해낸 글자는 2살짜리 소년의 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심지어 출처는 샌프란시스코다. 허탈해. 그러니까. 가장 허탈한 사람은 아담 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스터리 세계에서는 고의적으로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네.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조작한단 말이에요. 산텔리 역시 네. 영상을 조작해서 세상을 속인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때 아담 두는 이것이 정말 외계인의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엘르아살 비나비데스를 막 인터뷰하면서 그게 확신이 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나비데스 로스웰에서 외계인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음모론자 중에 한 명이에요. 로스웰에서 외계인을 봤다라고 본인은 계속 주장을 하고 산텔리 필름 때도 그랬고 로스웰에서 발견된 외계인의 사진이 맞습니까? 동영상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요. 아담 듀가 들고 간 슬라이드 필름에서 내가 본 게 그겁니다. 아담 듀의 인생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멕시코 뭐 법의학 연구소 가져가고 3D 스캔하고 막 이랬으면 거기서 이렇게 미리 나와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3D 스캔한 사진을 보면 네. 외계인처럼 그려져 있어요. 코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그 필름이 제작된 연도를 추정해서 45년부터 50년 사이에 제작된 필름이다. 이때 촬영된 필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필름 자체에 조작은 없으니까. 아담 듀는 2012년 이후에 여러 행적들을 찾아가요. 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손녀까지도 만나거든요. 인터뷰도 하고 자신이 그 갖고 있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슬라이드 필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로스웰에서 발견된 외계인의 사체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자문을 구했는데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 로스웰 사건을 파헤칠 때 당시에 출동했던 현장의 소방관이 땅의 아이가 셋 있었다 라고 증언을 했다. 땅의 아이가 바로 이 사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리고 UFO와 외계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추적을 한 사람이고 레이스 안텔리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영상을 공개를 해요. 네. 또 폭스가 틀어주죠. 네. 폭스는 레이스 안텔리에게 그 필름을 트는 조건을 어마어마한 고액의 돈을 안겼고 20년 전으로 보고 20년 전에 우리 돈으로 150억 이상을 벌었어요. 150억. 네. 그러니까 이 조작된 영상 하나 가지고 150억 이상을 벌고 전 세계의 주요 방송사들과 다 인터뷰했고 대단하다. 안텔리 필름이 다 공개가 됐을 때 보면 좀 어설프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설프죠. 레이스 안텔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부 자체를 찍기 위해서 한 거지 뭐 영화를 찍은 게 아니지 네.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계인의 시신을 해부하는 필름이 네. 레이스 안텔리라는 민간인에게 건너갈 수 있냐 이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이거 무슨 그냥 인형 만들어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때 산텔리 필름이 진짜라고 믿게끔 하는 전문가의 증언이 나오거든요. 네. E.T.를 제작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와 네. 그의 특수효과 팀이에요. 네. 우리 팀은 저 정도를 만들 기술이 없다. 아. 어떻게 했어요? 인형 아닌가 봐. 스필버그도 못 만든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코닥이 이거 46년도 될 수 있고 50년도 될 수 있는데 50년을 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한 명씩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는. 네, 그리고 방송사들이 이제 돈을 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진짜라고 하고 있겠죠? 존 험프리즈라는 사람이 2006년 4월에 BBC 월드뉴스랑 인터뷰를 해요. 다수의 영화들의 특수효과 팀의 일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스웰 외계인 사체 해부 필름은 다 내가 만들어준 거다. 그 외계인은 내가 만든 인형이고 그 외계인을 해부하는 의사는 나였고 네. 왜 밝힌 거예요? 그게 레이스 안텔리가 실수한 게 있어요. 존 험프리즈랑 계약을 하면서 이런 걸 만들 텐데 비밀 보장 각서를 써야 된다. 그리고 발설했을 시에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각오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네. 단 10년 동안이라고 썼어요. 어머. 95년에 발표되고 아. 10년의 유전이 지난 거예요. 지나면 그러니까 존 험프리즈는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존 험프리즈가 그 폭로를 한 이후에 사람들이 나쁜 놈이네 이거. 전 세계를 속이고 사기쳤네. 이런 비난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시니까 나 어쩔 수가 없네요. 이 필름을 판 사람을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를 합니다. 누구를? 노숙자였어요. 노숙자. 잭 바넷이라는 이름의 노숙자로 밝혀. 그래서 돈 주고 고용한 거예요. 아, 레이 산텔리가 노숙자에게 돈 주고 네. 네가 제보자 X 해. 아, 라고 해서 방송 출연해. 내가 써준 대로 읽어. 레이 산텔리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보자를 보호해야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역을 세운 겁니다. 그럼 미국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게 없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나요? 한번? 있죠. 있어요? 사건 초기부터 이상 간측용 풍선이 떨어진 거다. 뉴멕시코주의 농부였던 윌리엄 브래들리라는 시청 목격자이자 신고자예요, 이 사람이. 네. 계속 아니라고 딴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내가 봤어. 네.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이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로셀 사건에 대해서 외계인의 존재, UFO의 존재를 확인해준 증거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날조된 가짜다 할 수 있는 증거도 없습니다. 레이 산텔리라든지 아담 주의 슬라이드 플레이어즈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나왔을 때 로셀 사건은 가짜네, 없는 거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셀 사건에 외계인과 UFO가 없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뭐 로스웰 사건 요 정도로 하죠. 풀린 건 없어요. 네. 풀린 건 없지만 앞으로 로스웰 사건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